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이 조금 모드를 바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돈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인다는 것은 유엔 제재를 통하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독자적인 제재에 의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11월 7일 중간선거 바로 다음날 재무부 장관이 6,300억 달러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구체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아주 큰 변수로 북한의 목을 조는 변수가 북한 인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원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그대로 집권당으로 남아있는, 다수당으로 남아있는 만큼 외교정책이나 조약 문제 같은 것은 거의 상원의 독자적인 임무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큰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그저께 2+2 미중 안보 회의에서도 나온 결과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사이좋게 적당하게 지나면서 중국이 미국 기술을 훔쳐가는 걸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광군제나 이런 걸 통해 보면은 중국의 소비 심리는 절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세종연구소 김기수 수석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 문제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의 부족으로 문제가 자생적으로 폭파할 거다. 미중 무역전쟁 이전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있어서 관세를 더 높이거나 기술을 훔쳐가는 데 대해 페널티를 보내는 거와 관계없이 중국 자체의 개혁이 없으면은 중국 경제는 폭파할 것이라 했는데, 미국 역시 중국이 안에서 개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일단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패권 부상을 봉쇄한다라는 외교 전략을 철저히 견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관련돼서는 상하원이 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없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그 사이 워싱턴의 정가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특히 6일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방송뿐만 아니라 민주당들이 너무 서둘러 회담한 거다. 결과를 뭘 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자 민주당이 바로 트럼프에게 얘기하는 게 2차 정상회담 하지 마라. 봤지 않느냐? 속았지 않느냐? 너가 김정은에게 속았지 않냐? 뿐만 아니라 더 섞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허풍치지 마라. 북한에 핵위협 없다라는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라. 버젓하게 지금 조준하지 않느냐. 그 증거로 CSI에서 한국 석자 교수 빅터 차가 발표한 것처럼 이미 이 자료는 3월 말에 모아놓았던 자료입니다. 미국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내에서 한 20곳의 핵기지가 있을 거라, 핵미사일 기지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 13개 기지를, 핵미사일 기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황해도의 삭간몰 기지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북한 핵위협이 없다고 하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 하지만 둘 다 거짓말쟁이다. 당신과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미사일 발사 준비는 계속 해가고 있었고 핵물질 개발은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 여기 증거가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 방법은 돈줄을 조이면서 김정은을 어렵게 하고 김정은 체제를 어렵게 하고 더 큰 것은 민주당이 노상 핵심 가치로 주장하는 게 인권입니다. 공화당보다 훨씬 더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죠. 북한 인권.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보다 더 실리적으로 핵을 비핵화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인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하듯이 이런 중국하고 우리가 상대하면서 인권 문제를 타치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더더구나 이런 북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잘 살게 해주겠다, 핵을 없애면. 이건 순서가 맞지 않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적이라, 그리고 민주주의가 되라. 개방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되라.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라. 김정은 너의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가장 관역의 타겟은 김정은 너다. 왜?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 그 당사자가 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비핵화라는 큰 과제 앞에서 먼저,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당신을 제소하겠다.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다가 ICC에 당신을 제소하겠다. 당신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존재할 명분이 없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ICC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돈줄을 조우고 김정은을 ICC 제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 자신에게 핵무기를 없애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입니다. 왜? 돈이 없으면 인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이미 돈 맛을 본 인민들,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보따리 장사, 북중 국경을 따르는 보따리 장사, 밀수역을 통해 돈 맛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특히 그런 새로운 신자산층들이 노동당과 악의와 악의세의 관계로서 돈을 벌어와서 노동당에 갖다 바치고, 노동당은 그 돈을 받아서 밀수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또 밀수를 해가지고 갖다 바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런 관계가 지금 노동당이 유지되는 게 이 새로운, 우리로 치면 쫄보 계급의 부상인 겁니다. 이런 북한 인민들에게 돈은 종교처럼 마약이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 부분이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생각하고 유일한 영도자로 생각하고 따라올 텐데, 돈줄 막히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죠. 이미 돈 맛을 본 북한 인민들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더더구나 435만 대나 들어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모바일폰 밖에 소식을 다 들어요. 소위 말하는 돈주, 우리로 말하면 쫄부, 신흥부자들, 더구나 돈주들은 다 하죠.
그래서 돈줄 막힌다는 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치명적인 위협이에요. 두 번째,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거는 김정은 개인을 향한 거예요. 바로 창끝을 김정은 목 밑에 갖다 대는 겁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에게 위대한 인권 변호사들이 가서 변호를 해준다고 난리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변호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름 있는 인권 변호사를 모아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변호해준다고 안 갈 가능성은 없죠.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안 가더라도 뭐 탄원서 쓰고 난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김정은에게 대해서 동창리, 풍계리, 핵사찰하자, 뭐, 에? 이런 문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더구나 이 더 큰, 몇 배로 더 큰 위협이 되고 자기의 자리 지킴이, 자기의 정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 도대체 정치 수용소를 한번 가보자. 인간을 어떻게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지구상에 아직도 정치 수용소라는 게 저 아프리카에 진짜 40년 50년씩 집권하는 무가베 정권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정치 수용소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살인은 해도 정치 수용소는 못 들었는데 다 보여줘라. 그리고 인권 상황을 낱낱이 국제사회가 나서도록 보고하자. 이건 폭력 아니다. 군사력도 아니다. 정치적 외교력이다. 더구나 한국의 뭐 외교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번에 북한 인권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이미 일본과 EU가 초안을 잡은 것을 유엔 산하에 있는 제3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유엔 총회에 올라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총회에 올라갈 때 우리 한국이 그때 가가 또 딴 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지 내놓고 반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셈 52개국이 찬성 이미 했어요. 확고한 목소리로. 거기에서 기권을 하거나 반대하면 더 중불나게 국제사회로부터 자기 자신 국가들도 찍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유무역체계,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해주는 국가로부터. 예를 들자면 미국, 유럽. 따라서 근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건 바뀌지 않았지만 우선순위와 집중도를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 되면서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오던 대북 제재,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더 심하게 하겠다. 더 철저하게 하겠다. 비핵화될 때까지. 그럼 민주당은 거기에 플러스를 한 겁니다. 비핵화될 때까지 돈만 줘오는 게 아니라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북한 인권 문제, 중국도 마찬가지 인권 문제, 이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다. 중국이나 김정은 마음속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공화당처럼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안 취하고 좀 더 제재 완화가 될지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루스해지지 않을까. 천만에. 중국은 자체 내에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미국이 밀어붙이든 안 밀어붙이든 지금 저 경제 상태로는 다운폴, 내리막길만이지 더 올라갈 수,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미국이 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으로부터 훔쳐가는 기술만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맞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2차 미국 정상회담 하지 마라.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를 쓰고 나서가지고 2차 미국 정상회담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폼페이오 장관에게까지도 나서지 마라. 고위급 실무회담도 하지 마라. 혹은 트럼프 대신에 정상회담에 상응하는 회담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폼페이오도 그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어요. 왜? 가봐야 북쪽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핵심 곳을 절대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근데 뭘 받아와요? 풍계리? 동창리? 껍데기 몇 개 보여주고 지금 CSIS에서 발표한 것처럼 풍계리 동창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황해북도, 황해도, 에? 우리 군사분계선에서 85km 위쪽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찰도 못하도록 해놨어.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김정은, 시진핑이 기다리던 민주당의 집권이 자기들을 좀 더 살릴 거라 생각한 게 공화당보다 더 큰 혹까지 붙였어요.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알지만 비핵화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걸 미국이 거의 초당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정권을 흔들자. 이때까지는 네 정권은 보장해 주겠다, 비핵화 하겠는데 김정은 정권을 에이밍을 해야 되겠다. 돈줄 줄이고 너 자신의 비인간적인 인권 문제부터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하고 심판받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보장하고 너의 정권을 유지해준다, 보장해준다, 비핵화를 하면 민주당도 역시 거기에 손들어 주겠다, 비핵화하면. 근데 비핵화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먼저 인권 문제부터 보자. 그리고 그 인권 문제는 네가 대상 넘버원이다. 그리고 슬금슬금 여기저기서 얻어오고 뺏어는 돈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추가적으로 계속 제재해 나갈 것이다.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까? 뭐 국내 정책 차원에서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한번 고함 지르면서 뭐 I don't agree 라든지 I have a different idea 라고 할는지는 몰라도 크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미국 정상회담이 트럼프에게 결정적으로 플러스가, 국내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그걸 다시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배심은 말은 계속 띄우지만 배심이 없어 탄핵 소추로까지 끌고 가지 못하면서 트럼프를 온 모든 각도에서 이 포크로 찌르듯이 푹푹 찔러보고 있지만 맷집이 있으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만 어떤 결정적인 탈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개인, 트럼프 개인에 대한 공격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다면은 트럼프 미국 정상회담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제가 벌써 2주인가 1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 고위급 회담 조만간 재개되기 어려운 거로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시면 이 좋아요입니다. 이 유튜브 이 인터넷으로 열어보면 이 사인이 나옵니다.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신 분들과도 구독, 동료를 해 주십시오. 애국을 할 수 있는 것,
태극기 들고 나가거나 이런 보수 진영의 정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공유해 주거나 후원해 주거나 목소리를 함께 해주거나 응원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공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난한 싸움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